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박사입니다. 다들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 계십니까? 어, 작년 연말에는 날씨가 상당히 추웠죠. 기온도 많이 내려가고 그랬었는데 연초 들어서 어제 오늘 날씨가 많이 풀린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영상에 날씨를 좀 보이는데요. 기온이 좀 올라가면서 우리 증시도 연초 하락을 극복하고 또 연초 그런 것도 있었죠. 엄청난 개인 투자자들의 반대 매매와 또 금융 투자의 물량 소화 그리고 애플과 테슬라의 하락으로 인한 나스닥 비증시 하락에 따른 국내 증시 불안 등등 많은 짧은 기간에 이런 이슈들이 있었는데 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의 실적 쇼크, LG전자의 쇼크 등등까지 금요일날 이겨내면서 뭐 증시가 뭐 날씨와 비슷하게 좀 많이 풀리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이제 막 시작된 2023년도 증시의 일주일 뿐이고요. 뭐 일일비 할 필요는 없겠지만 시작이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2023년도가 이제 막 시작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2023년도 전체에 대한 큰 틀을 가지고 한번 정도는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제 저도 책도 보고 뭐 하면서 한 7, 8시간 정도를 많은 고민과 또 공부를 하는 과정 속에 그냥 자료를 공유를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영상과 내용을 카페에 좀 작성을 했는데요. 뭐 시장에 보면 이런 일련의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 뭐 남의 글을 남의 내용들을 보고 작성을 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직접 차트를 펴놓고 그 시기에 어떤 이슈에 의해서 시장이 하락을 했고 어떤 트리거에 의해 시장이 반등을 했으며 그 당시에 주도주는 어떠한 속성에 의해서 어떠한 이슈로 인해서 만들어졌고 이 모든 일련의 과정들을 뭐 한번 좀 시간을 내서 여러분들도 직접 해 보신다면 주식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겪어야 하나의 사이클을 상승부터 하락까지 그리고 바닥을 잡아가고 다시 올라가는 이러한 사이클을 전부 다 몸으로 겪음으로써 인해 뭐 리스크 관리라든지 그리고 어느 시점에서 내 자산을 집중 투자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적어도 개인적인 확신과 그런 이 통계 안에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하나의 이 과정도 주식 투자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런 의미에서 글을 작성을 했고요. 사실 지수의 상승과 종목의 상승은 괴를 같이 할 수는 없습니다. 보시면은 여러분들도 뭐 시장이 급락을 할 때 태조 이방원 섹터는 오히려 시장 대비 역행을 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또 시장이 올라가니까 그런 종목군들은 빠집니다. 그래서 시장의 사이클과 무관하게 종목과 섹터는 항상 바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를 풍미하는 주도 테마, 주도 섹터 그리고 성장주들은 시장이 급등하게 되면 동반해서 상승하기 때문에 그러한 준비를 우리가 미리미리 해놓고 예기치 못할 급락의 그런 종목을 우리가 정말로 비중 있게 진입할 수 있는 전략을 짜놓고 시장을 봐야 되기 때문에 이런 2023년도 전체적인 증시를 20년의 장기 추세를 바탕으로 오늘 한번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죠. 2021년 8월 시장이 고점을 형성한 이후 여전히 하락 추세가 진행되는 과정 속 지금의 주가의 위치는 어디이며 과거 IMF 및 미국 IT 버블 이후 20년이 지났죠. 23년 23년여간의 증시 흐름을 간단히 보면서 현재의 위치와 앞으로의 흐름을 간략하게 예측해 보면서 올 한 해를 우리가 시작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들어가에 앞서 시장의 지수의 예측과 시장 주도주의 흐름은 결코 같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수가 올라가도 주도주였던 종목이 혹은 주도 섹터였던 종목이 시장 변화 속에 빠져버릴 수도 있는 것이고 소외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점은 추후 더 디테일하게 섹터와 종목 테마를 분석해야 되는 것이지 단순하게 지수에 끼워 맞춰서 보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허나 시장이 본격 반등할 때는 한국을 떠받들고 있는 사업들의 대장주급 종목군들은 전부 다 쌍그리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뭘 사도 그때는 돈이 벌릴 거기 때문에 우선 아래 사진은 코스닥의
20년 이상의 장기 차트입니다. 또한 장기 차트상 녹색으로 분류되어 있는 이 지점들은 주요 변곡점 구간을 표시해 놓은 구간이며, 녹색 선, 노란색 색 틀렸는 노란색 선의 상하단은 장기 추세선의 상하단을 표시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 차트는 월봉 차트고요. 월봉 차트고, 간단하게 차트를 좀 이렇게 캡처로 좀 해놨는데, 좀 길게 해놨죠. 보통 이 구간에서 시장이 이 구간에서 엄청나게 두드러 맞고, 이때 대바닥권에서 월봉 기준 역 헤드 앤 숄더를 만든 이후부터 시장은 바닥을 잡았죠. 뭐 이 구간에서 여기까지 올라온 이 폭도 무려 200%가 넘는 지수의 상승이기 때문에 뭐 이런 거는 뭐 의미가 없어서 사실은 적진 않았고요. 그 이후에, 즉 이게 이제 첫 번째 1차 대세 상승 시기였다라고 하면, 이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장은 하락기를 맞아서 지금까지 4번의 대세 하락기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이 네 번째 대세 하락 구간에 접어들었다라는 거고요. 뭐 평균 하락 기간을 나타내고 있는데, 거의 대부분 2년은 아직까지는 넘긴 적이 없습니다. 2년은 넘긴 적이 없지만은 이번에 3차 하락 때 코로나 팬데믹까지 연장을 시켜 본다면 2년이 넘었죠. 2년 7개월이기 때문에 그 중간에는 분명히 데드캣 바운스가 한 차례 나오고 부러졌다가 대세 상승이 나왔다. 이때는 어떤 의미냐? 우리가 급등주 차트를 보면 가끔씩 골파기 한다, 이렇게 한다라는 거 있고, 이런 거 보고 우리는 컵 평 상승이라고도 합니다. 그런 캔들이 이제 코로나 팬데믹 때 나온 거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마지막에 골파기가 나와버렸겠구나라고 지나간 차트로는 볼 수가 있겠죠. 사실 모든 이 하락에는 전조 현상이라는 게 다 발생을 하는데요. 뭐 차근차근 하나하나씩 내용들 보면서 더 이야기 해보도록 하죠. 자, 미국 시장은 우리 증시와 다르게 초장기 우상향을 이어왔기 때문에 오늘은 단순 코스닥을 기준으로 시장을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20여간 국내 증시는 IT 버블 이후 크게 4번의 대세 상승과 대세 하락을 기록하였습니다. 지금은 4번째 대세 하락이 진행 중에 있는 과정이고, 그게 끝자락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으나 마지막 구간을 향해 가고 있다고 어느 정도 볼 수 있을 듯 합니다. 첫째, 미국발 금융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2007년도부터 7월부터 08년 1월까지 하락률이 무려 70%입니다. 메가톤급 악재였죠. 미국이 파산할 수 있다, 은행이 망할 수 있다, 이거를 누가 예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래서 하락의 강도가 매우 강력한 하락기가 지나갔었고요. 뭐 17개월 동안 하락을 했는데, 이때 알다시피 이걸 뭐 망한 거는 벤 버냉키 의장의 헬리콥터 머니, 무제한 양적 완화, 뭐 이런 이슈로 인해서 글로벌 경제가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근거가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거는, 제가 설정해 놓은 이 장기 박스권 추세라는 게 있는데요. 이 장기 추세가 있는데, 이 장기 추세 상단을 깨고, 즉 차트에서 봤을 때는 이 넥라인이 깨지고 나서 뭐 30% 급락을 한 이후에 이 마지막 클라이막스 하단을 이탈했을 때 이 구간에서의 하락이 무려 40%입니다. 사실은 고점 대비 70%인데 어떻게 여기서 30% 40%가 떨어지냐라고 볼 수 있겠지만, 여기서 여기만 그어도 그 정도 빠져버리기 때문에 이 안에서 충격이 엄청날 수도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 하단을 이탈한 증시는 매번 V자 반등이 나오는데요. 하단을 이탈하지 않고 이 중간에서 나오는 반등들은 소파동인데, 이 하단 추세선을 이탈한 이후에 급락 이후에는 급격한 V자 반등이 단 한 차례도 안 나온 적이 없습니다. 무조건 나왔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의 1970년도부터의 지금까지 차트를 놓고 봐도 단 한 차례도 안 나온 적이 없을 정도로 신뢰도가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다. 2007년도에서는 이 하락 추세선 깨고 나서 이 중간 근처까지 올라오는 데까지만 보더라도 130%가 넘는 반등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 저는 SK 하이닉스와 기아차를 투자를 했었습니다. 기아차를 9,000원, 8,000원대 잡았던 것 같은데, 그런 종목군들 우량주가 3-4배가 급등을 했던 시기가
이때였죠. 예, 그 이후에는 전부 다 횡보, 그 다음에 순환매가 그때부터 갔고, 이 구간에서는 모든 종목, 전 업종이 다 올랐기 때문에 엄청난 대세 상승이 나왔던 구간이었다. 사실은 바닥권에서 얼마 안 올라간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 구간이 엄청난 대세 상승이 나왔다라는 부분이고요. 자, 금융위기 이후 급반등 후에 초장기 이 박스권 장세가 출현을 하게 됩니다. 이때도 마찬가지인데 뭐 이 중간중간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었습니다. 뭐 2019년도 이후에 뭐 계속 지속되는 이 연준의 이슈, 그리고 시장이 너무 많이 올랐다, 뭐 중간중간에 북한발 이슈 등등 온갖 이유들이 많이 붙으면서 중간중간 한 번씩 이 하단을 이탈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철저하게 박스권 차트 하단에서 올라올 때는 15에서 30%, 15에서 30%, 15에서 30%씩 계속 움직임을 보였던 이 한 6년, 80개월의 장기 박스권 구간이었고요. 시장이 큰 폭의 반등을 할 때는 각각의 모멘텀과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2015년도 같은 경우에는 중국발 대형 호재가 터졌죠. 중국 경제 대호황으로 인해서 뭐 아모레퍼시픽과 뭐 게임주들 엄청나게 올라가면서 이때 엄청난 대세 상승이 일어났었고요. 여기에 이제 뭐 제약바이오도 포함이 되면서 1차 제약바이오 랠리가 여기서 나왔고, 그 이후에 나왔던 거는 스마트폰의 혁명으로 인해서 삼성전자를 필두로 한 기판 종목군들, 그리고 2차 전지의 초창기 테마 형성으로 인해서 2차 전지 종목군들이 엄청나게 올라왔던 시절이 바로 이 시절이었습니다. 이 당시에 셀트리온과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HLB, 뭐 신라젠 등 수많은 이 제약바이오들 폭등 장세도 이 구간에서 나왔었죠. 그러면서 코스닥이 대폭등을 만들어 주었는데요. 각각의 이 장기 추세선 상단을 터치하고 난 이후에는 항상 조심을 해야 되고, 그 이후에 터졌을 때는 이 하락폭이 굉장히 컸던 것을 우리는 좀 기억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 이어서 보면요. 자, 그 이후에 6년의 박스권 장세를 이겨내고 대세 상승을 겪고 또 한 번 대세 하락 기간이 또 펼쳐지는데요. 이게 이제 두 번째 대세 하락 구간이었다라고 보면은 2015년 7월부터 16년 11월까지 하락률로 보면 27% 정도 하락이 왔습니다. 이 당시에는 뭐 미국의 이제 긴축 이슈는 많이 없었지만은 양적 완화에 대한 축소, 그 다음에 유럽발 금융위기가 커졌었고요. 중국발 리스크가 일부 시장에 작용을 했었죠. 가장 컸던 거는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과 더불어 유럽 피그스 지정 문제, 그 다음에 영국의 브렉시트 등 시장의 중심은 유럽이었습니다. 미국의 연준의 이슈가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금융권에 있는 금융 리스크가 주류 아니었다 보니까 평소 대파동 대세 하락의 정도가 생각보다는 그렇게 강하지는 않았었는데요. 이 당시 이 급락이 사실 사이드카도 발동이 되고 서킷 브레이크는 터지지 않았지만 사이드카는 코스닥에 몇 차례 제 기억에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 피그스 문제 한번 터졌을 때, 그다음에 영국의 브렉시트 터졌을 때 등등 좀 있었는데요. 그리고 북한의 뭐 핵도발, 그 다음에 도발 등등으로 인해서 이 구간에서 한 자리씩 많이 빠졌었는데, 이 구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고점을 터치하고 빠졌을 때 쭉 밀렸던 이 하락 기간이 17개월 동안의 하락을 보이고 저점에서 반등이 나오더라. 이 반등의 폭은 이 하락폭이 크지 않았기 때문에 저점 대비 40%, 그냥 이 평년 대비해서는 그냥 소소하게 10% 내외 정도 흐름이었는데요. 그 이후에 또 다시 이 구간에서 20개월이 넘는 하락이 나왔는데 똑같습니다. 지난번 과거 이 연준발 리스크 부각과 비슷한 형태로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이 진행이 되었던 구간이 바로 이 구간에서 연준발 금융위기, 그러니까 기준금리 인상이 진행이 되었고 트럼프발 미중 무역 분쟁이 터졌죠. 그러므로 인해서 뭐 미국 증시도 상당폭 하락을 좀 보였다가 반등을 했는데, 국내 증시는 이 구간에서 굉장히 많은 충격을 받았던 시절입니다. 보통 보면은 이 장기 추세선 똑같습니다. 이때도 2018년 1월부터 20개월 하락 동안은 무려 42%의 하락을 보였었는데, 항상 이 녹색 구간이 아주 의미 있는
제공을 많이 해주는데요. 여기에서 보면 녹색 자리, 자, 녹색 자리 등을 좀 확대해서 보면은 지수가 대세 상승을 할 때는 이 월봉상 20일 이평선을 기준으로 반등을 강하게 하고 20일 이평선을 몸통으로 강하게 깨는 음봉이 발생했을 때는 이러한 자리를 깨고 귤적 반등 이후에 통상적으로 M파동이 일반적으로 발생을 한다. 파동상. 그래서 이렇게 파동상 하나 둘 셋 3파동은 일반적으로 주고 한 번에 가는 게 아니라 쌍바닥은 찍고 간다. 이런 의미로 이 종목을, 이 차트를 해석을 하면 되는데요. 이거는 뭐 단순하게 차트적인 부분이고 그 상황마다 단 한 번도 이슈가 없었던 적이 없기 때문에 그 이슈도 차근차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1월부터 19년도 8월까지 42%가 빠졌는데 이때는 이제 미중 무역 분쟁이 격화되면서 반도체에 대한 이 실적 리스크가 급격하게 커졌죠. 지금처럼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이 급감을 했었고 SK 하이닉스도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 악구간에서는 지금보다 더 많은 영업이익을 냈던 구간이 바로 이 구간이었어요. 지금보다 삼성전자 영업이익과 SK 하이닉스 영업이익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았던 시절이 바로 이 구간이었던 구간이었었는데 그러한 영업이익을 다 까먹고 중국발 리스크, 미국발 리스크가 부각이 되고 여기에서는 바로 블랙스완이 하나 터집니다. 미중 무역 분쟁에 더불어서 한일 무역 분쟁이 터지고 일본이 불화수소 등 수출을 제한함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주력 산업인 반도체가 흔들릴 수 있다라는 우려가 불거지니까 단기적으로 이 하락 추세를 이탈하면서 급락이 나오죠. 이 시점에 항상 똑같은 게 신용 반대 매매가 급격히 늘면서 아랫꼬리를 만들어 줍니다. 이러한 이 장기 추세선을 이탈하는 이 시점에서 나오는 블랙스완, 이 구간이 어찌 보면 절호의 매수의 기회였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 이후에는 완만하게 경제가 회복되는 모습을 좀 보여주었었는데 이 또한 블랙스완에 가까운 이슈가 터진 거죠. 중국 코로나의 발생으로 인해서 글로벌 셧다운이 가중되고 엄청난 글로벌적 증시 하락이 동반이 됩니다. 이 시기에 말 그대로 이 구간에서 여기까지 빠진 이 하락폭만 하더라도 마이너스 30%이기 때문에 고점 대비해서는 정확히 55%가 빠졌고요. 여기 이 추세선을 이탈하고 빠졌을 때만 30%이기 때문에 이 추세선을 이탈하고 나오는 급락이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아픈지 우리가 경각심을 갖자라는 의미에서도 저는 이 차트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간단히 말해서 매번 보면은 2019년도 이 분쟁 이후에 이 반등폭만 하더라도 여기서 여기까지만 올라가더라도 여기까지 이 상단까지 놓지 않고요. 그냥 21선까지만 하더라도 저점 대비해서 30%가 넘게 반등을 했는데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100%가 넘게 반등을 했고요. 여기에서 여기까지만 하더라도 55%가 반등을 했습니다. 즉 장기 추세선 하단에서 우리가 분할로 접근을 했을 때 장기 추세선을 강력하게 이탈한 급락이 떨어졌을 때 적어도 몰빵이 아니라 그러니까 한 번에 신용, 미슈, 몰빵을 쳐서 첫 자리에서 나는 먹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다 들어가게 되면 무조건 깡통 차는 지름길이고 여기에서 분할로 서서히 잡아 내려간다. 이때 깨지면은 뭔가 이슈가 발생하지 않은 이상 그렇게 깨지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시장에서 뭔가 우리가 예상치 못한 뭔가가 터졌을 때 급락이 맞고 이때까지 버티고 버텼던 이 신용의 뚝이 무너질 때 시장은 투매가 발생을 합니다. 그 투매의 속도는 엄청나게 빠르기 때문에 엄청난 빠른 투매 속에서 내가 욕심을 내서 다 산다라가 아니라 서서히 분할로 이때부터는 분할로 서서히 잡아 들어간다. 현금으로 그렇게 한다면은 굉장히 높은 확률로 수익을 중장기적으로 낼 수 있는 자리에 근접했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자, 여기까지가 뭐 부연 설명이 좀 너무 많이 길었는데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마지막 이 구간이죠. 자, 연준발 리스크로 인해서 하락을 했을 때는 20개월입니다. 20개월 하락을 했고 이 코로나 팬데믹까지 더하면은 정확히 27개월 정도 이 하락 구간이 연장이 되는데요. 여기까지 연장이 되는데 이번 연준 기준금리 본격 인상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폭발하면서 야기됐던 등등 이 이슈로 현재 2021년도 8월 달부터 2023년도 최저점. 그러니까 이번에는 저점을 아직 이탈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 이때의 저점까지 보면은 정확히 코스닥이 38.79%가 빠졌습니다. 2018년도 대비해서는 아직 그 하락폭을 다 고점 대비 채우지는 못했죠. 적어도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여기서 지수는 연초에 반짝 반등은 할 수 있겠지만은 이런 거는 올해 분명히 나온다. 어떠한 연유에 의해서라든지 분명하게 나와서 전체 고점 대비해서 최소한 하락폭을 43% 이상은 맞추려고 하는 시장이 나올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때 이 하락 추세선을 이탈하고 여기까지 빠졌던 이 하락의 강도는 마이너스 11%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여기 밑에 적어놨는데요. 자, 여기서부터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죠. 자, 여기까지 우선 지난 과거의 상승과 하락의 이유와 장기 하락 기간 및 반등의 강도 등등을 한번 알아봤습니다. 네 번의 대세 상승과 세 번의 대세 하락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대세 하락장을 보면서 몇 가지를 정리해 드립니다. 평균 하락 기간 17개월, 20개월, 18개월째 하락 중이고요. 하락률 마이너스 70%, 마이너스 27%, 마이너스 42. 이거는 코로나 팬데믹을 포함하면은 55%, 마이너스 38%. 자, 1차 금융위기, 첫 번째, 2차 유럽위기, 그리고 세 번째는 두 차례 연준 긴축발 위기라고 해야 되겠죠. 2018년도 또한 연준의 이 09년도, 07년도 발생된 금융위기 때 막대하게 풀린 이 유동성을 회수하기 위한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에 의한 시장이 테이퍼링 템퍼 그 발작과 거기에 따른 유동성 흡수에 이 미중 무역 분쟁까지 이 복합적으로 터지니까 급락을 맞았던 거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막대하게 풀려버린 이 유동성, 기존 이 10년 동안 풀렸던 거에 2배가 풀렸기 때문에 이 엄청난 유동성을 지금 흡수하고 있는 과정 속에서 나온 연출의 2차 긴축발 위기 플러스 알파로 그로 인해 야기되었던 인플레이션 거기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는 게 하나가 추가가 된 거죠. 그래서 세 차례 장기 하락 추세 이탈 시 만든 블랙스완 사태도 이번 사태에서도 저는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예상을 하고 시장을 봐야 된다라고 보는 게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락의 강도를 볼 때는요. 연준발 긴축으로 인한 하락은 굉장히 시장에 큰 충격을 계속 줬다라는 게 여기는 20년 차트지만은 과거 20년을 더해서 1970년도부터 지금까지 쭉 연장을 해보면 총 5에서 6차례의 하락 구간이 발생을 합니다. 매번 연준발 금융위기가 연준발 글로벌 경제위기 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는 통상 40에서 50%가 다 빠졌더라고요. 그렇게 본다면은 이 마지막 한 번의 투매는 안 나올래야 안 나올 수 없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냥 시장을 바라보는 게 좀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어서 블랙스완 이후 추세 하단 이탈 시 급락률, 시장의 급락률을 한번 봐야 되는데요. 금융위기 때 아까 제가 차트를 보면서 이 장기 추세선을 사진으로 한 차례 찍어 드렸던 것 같습니다. 이때도 금융위 때 이 장기 추세선을 이탈을 하고 여기에서 단순하게 이 추세선에서 여기까지 이 달 단 한 달에 빠진 게 마이너스 40%입니다. 이 마지막 그리고 이때 여기서 이렇게 20개월 하락을 하면서 이 마지막 이 장기 하단을 깨고 나온 하락률이 11%고요. 그냥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11%입니다. 그리고 코로나 때는 뭐 너무나 심각했기 때문에 뭐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많이 빠졌고, 자, 이번에 아직은 장기 이 추세선을 이탈하진 않았습니다.
올라갔다가 저는 이탈을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여기에서도 장기 추세선을 한번 건드리고 이렇게 올라왔다가 이렇게 떨어졌고, 여기서도 이렇게 돌아가다가 이렇게 떨어진다면 적어도 이 박스권만큼 하락은 한다라고 봐야 되겠죠. 650포인트이기 때문에 550포인트를 기준으로 잡고 본다면은 이 빨간색 추세선 라인으로 만들어 놓은 이 자리 언저리까지는 충분히 빠질 가능성이 있겠다. 그로 현금을 꼭 마련해 놓고 시장을 바라보면 좋을 텐데, 그 근거는 이 막대한 신용, 여전히 많은 신용 융자 비율에서 우리가 답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항상 엄청나게 풀려서 유동성을 만들었던 시장은 그 신용의 이 끝은 수렴에 가까웠던 적이 없었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증시에서. 그래서 이렇게 지금 신용으로 올라왔던 이 뚝이 결국은 이 언저리까지, 지금 제가 놓은 거는 12조 언저리까지 뭐 생각을 해보고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봤는데, 사실 이거보다 더 떨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사실은 듭니다. 이 당시 5조까지 빠졌었거든요. 고점 대비해서 4조 얼마까지 빠졌던 것 같은데, 3분의 1 토막이 나죠, 신용이. 그리고 20 몇 조의 신용이 지금은 단순하게 계산해서 반토막인데 3분의 1 토막, 4분의 1 토막 났으니까, 이때도 거의 4분의 1 토막이 났으니까 4분의 1 토막 난다라고 가정을 하면 6조, 7조 언저리니까 이러한 수준까지 내려와 버린다면 신용이, 그 뚝이 마지막에는 버티지 못하고 터질 거라고 봅니다. 그때가 최대의 툼의 구간이지 않을까요? 자, 정리해 볼게요. 현재 시장의 위치는 어딜까요? 바닥일까요? 큰 틀에서 먼저 말해 봅시다. 현재 증시의 위치를 단순하게 기술적 분석으로 판단해 본다면야 싸다고 생각이 되는 게 당연합니다. 고점 대비 많이 빠졌고 그간 하락 기간 또한 18개월 하락했기 때문에 하락률도 기간 조정을 받은 기간도 모든 게 그간 대세 하락의 구간들과 대동소이한 구간이기 때문에 바닥 구간이다라고 설명하는 것은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지금 바닥일까요, 여러분?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지금 바닥입니다, 지금부터 적극적으로 주식을 매입해야 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저는 사기꾼인 빼고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연구하고 또 준비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현재 구간은 위에서 장황하게 사진도 첨부하고 하면서 20년 장기 추세선에 대한 설명을 한 이유를 풀기 위함이고요. 지금의 위치는 그 장기 추세선 하단에 위치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정상적인 궤도 안으로, 정상적인 추세 안으로 지수가 내려왔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지금의 현재가 이 20년간의 추세에 그냥 수렴한 하단 구간은 맞다 정도로 우리는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때 중요한 것은 시장의 블랙스완, 즉 예상치 못한 악재가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전제를 바탕으로 말한다면 박스권 구간 진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강하게 상방을 돌파할 수 있냐? 그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지금의 하락을 만든 것은 연준의 긴축이며 이 하락 추세를 멈추는 것도 연준의 추가 금리 인상이 멈추는 것을 의미하며, 큰 폭의 반등 또한 연준의 피봇이기 때문에 큰 폭의 상승세 전환은 단기적으로는 불가능할 듯 합니다. 즉 지금의 거시적 경제 환경 속에서 박스권 장세가 가장 베스트한 모습이라고 생각하는 게 현재로서는 현실적인 전략이고요. 과거 장기 박스권에서도 추세 구간 하단에서 나오는 반등 폭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했습니다. 15에서 30%짜리 반등이 주기적으로 나왔고, 이럴 때 종목과 테마와 섹터는 100%, 200%짜리가 수도 없이 반복해서 나왔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만 가준다면 저는 베스트한 시장이 진행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전략으로 시장을 봐야 되겠죠. 과거 제 경험상은 우리 한국 증시에서 가장 디스카운트에서 주식을 살 수 있었던 구간은 뭔지 아십니까? 이 주기적으로 나왔던 북한발 블랙스완이죠. 북한의 도발에 의해서 갑작스럽게 전체 종목이 막 마이너스 10%
10% 떨어지고 8% 9% 떨어지는 일이 뭐 1년에 한두 차례씩 주기적으로 발생을 해줬기 때문에 그러한 것은 그 당시 박스권 장세의 블랙스완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과거처럼 블랙스완이 발생한다면 분명 그 전에 뭔가 시그널이 나올 것이라고 봅니다. 그게 뭐든 간에 강하게 하방을 이탈하는 시그널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때를 위해서라도 지금 시장에서 여러분들은 생존해야 됩니다. 그 시점이 찾아오면 절대 놓치지 않겠다라는 생각으로 기다리고 또 기다려야 된다라고 봅니다. 모든 블랙스완 뒤에는 그 반등폭은 계좌를 복구하고도 남을 정도로 엄청나게 강력합니다. 즉 지금의 손실을 복구할 수 있고 또한 큰 수익을 중장기적으로 낼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준비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드네요. 저는 그 시점이 머지 않았겠다라고 생각이 들어 이런 글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도록 한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지금의 주가의 위치는 2019년도와 비슷할까요? 차트를 한번 돌려보시면서 나머지는 천천히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영상이 찍다 보니까 많이 길어졌는데 우리가 항상 예기치 못할 이러한 블랙스완과 리스크 뭐가 있을까에 대한 부분은 항상 우리가 고민해보고 또 고민해보는 생각으로 시장을 바라보시면 네, 도움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시면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고 댓글도 많이 눌러주시면 달아주시면 저한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네요. 자,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여기까지 정박사였습니다.